안녕하세요. 투자를 성공으로 이끄는 시간 15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이 테이퍼링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가장 세계적으로 큰 화두는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재차 간의 언급, 미 연준의 언급 등 이런 테이퍼링 언급에 대한 이슈는 심심치 않게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테이퍼링의 사전적인 의미부터 한번 봅시다. 이 테이퍼링의 사전적인 의미는 양적 완화, 즉 돈 푸는 정책을 점차 축소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라는 흔히 말하는 돈 푸는 정책을 펼쳤고, 위기가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 시중에 풀었던 돈들을 다시 거두어 들인 작업을 바로 이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왜 테이퍼링을 하냐? 경제 위기가 와서 돈을 풀었더니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는 것이죠. 요새 이런 뉴스들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즉, 돈을 계속 풀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 원자재, 석유 등 실생활에 밀접된 다양한 물가들이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 테이퍼링을 하여 시중에서의 유동성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의문점은 왜 테이퍼링이 문제가 되냐? 돈을 풀었더니 물가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생기더라. 그래서 다시 그 돈 푸는 걸 조였더니 무엇이 문제가 되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결국 이렇게 돈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위기를 벗어났지만 그 유동성을 걷어내고 나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냐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좀 단적인 이야기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결국 이 테이퍼링 이후에 정책이 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이 도대체 왜 더 큰 문제일까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 부채, 가계 부채 등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의 이자가 올라가고, 가계 입장에서는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또는 앞으로 받게 될 대출의 이자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계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자가 부담스러우니 사람들이 기존의 소비 패턴에서 일정 부분의 소비를 줄여서 이자를 감당할 것이고, 이러할 때 결국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면 이 기업의 실적이 당연히 나빠지겠죠. 따라서 주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자산 가치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은행에서 담보로 여기는 자산의 가치가 하락한다면 신용이 낮아지고 이 추가적인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죠. 이렇게 된다면 경제적인 혼란을 이끌어낼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상황은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들을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주식, 부동산, 이런 투자 자산들 말이죠.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자연스럽게 자산의 가치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사례와 비슷하게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마찬가지로 신용이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추가적인 대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경제의 활성화 면에서도 순환이 이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테이퍼링으로써 시중에서의 유동성을 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가파른 성장을 해준다면 테이퍼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이 금리 인상의 사이클보다 더 크게 성장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피크아웃 논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기에 피크아웃 논란 등 이런 상황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자산 시장에 있어서 위험한 신호인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현재의 경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만으로는 경제 흐름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더 나아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번 영상부터는 자산시장이 무너지면 또 다른 기회가 올지, 현재의 경제 흐름은 어느 방향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다뤄볼 생각입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고, 경제 공부가 어려우신 분들, 투자에 대한 공부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